그렇습니다. 네. 저희 아까 그 피날레라고 말씀을 주신 게 있었는데요. 해피마켓 이제 종료를 하고 본격적으로 선거 모드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지. 처음부터 저희가 이 해피마켓을 하는 것은 보수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상식 있는 다수, 행동하는 다수들이 모여서 우리가 소수가 아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서로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수의 중심인 대구, 그리고 새로운 희망인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 중심인 서울에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정말 많은 생활인들이 살고 계시는 경기를 마지막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이 시장 행사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시간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일단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철이 되면 계속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아까 피날레라고 말씀드렸어요. 대구, 부산, 서울에 이어서 수원 방문을 하셨는데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민심나직이라는 행보를 이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살고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일부 국민의힘 당권파들이 마치 경기는 포기한 것이면 행동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경기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경기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이 많다. 그분들도 소중한 시민들이에요. 맞는 말인데 저는 그분들도 대단히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역시 거의 절반보다는 좀 적을지 몰라도 상당한 수의 또 보수적인 정치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전체 인구 비중으로 보면 정말 많으신 분들인데 저는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분들의 이 뜻을 정치에 반영하는 것을 보수정당이 절대로 포기하고 절대로 그만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 더더욱 그렇고 제가 마지막으로 경기에 오는 것은 제가 비록 제명당한 상태이지만 보수 정치의 한 정치인으로서 보수 정치는 경기 수도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더더욱 더 이 수도권의 민심을 듣고 수도권의 정당이 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뭐 저는 하나의 사람이고 저랑 같이 하는 정치인도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뭐 경기도 하니까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제 좀 쉬운 곳을 안 나가겠다고 하면서도 하남에 출마하겠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좀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행보들을요? 그럼 부산 나오지 왜 그럴까요? 그분 보면 뭐 그건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어떤 그 중요한 상황에서 승부를 거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산에서 그분이 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뭐 험지 중 험지다. 험지란 말 되게 반복하던데 민주당이 이겼던 곳이 왜 험지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건데요. 역시 예상되는 조국식 정치입니다. 근데 그런 정치 당당하지도 않고 그런 정치로 국민들께서 저러나? 라는 식의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 경기 지역에서 보수 이제 그 정치인들이나 이제 선거에서 지방선거 좀 괴멸될 수준으로 좀 여론조사가 좀 안 좋게 나오는데 지금 보수 정치인으로서 수도권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전세를 역전할 방안이 무엇인지 이 와중에 대표님께서 좀 도움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결국은 지금 우리는 하나의 큰 강을 건너야 돼요. 그 강을 건너기만 하면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민들께서 지적해 주시길 바라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국민의힘이란 당권파가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에는 그런 자격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먼저 건너는 것,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우리가 도대체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계엄이나 탄핵을 자꾸 얘기하면 지겹다고 말씀하시는데 못 건넜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건넜으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직도 지겹게도 못 건너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걸 건너고 미래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좌우의 양쪽의 날개로 날아온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한쪽 오른쪽의 날개가 심하게 꺾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날개가 정말 자제심 없이 헐렁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수가 재건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뜬금없이 급발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사이다를 먹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상 중동의 전쟁과 중동에 대한 외교로 사이다를 먹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누구는 사이다 시원한 줄 모릅니까? 그 사이다 먹어서 이재명 대통령 혼자만 시원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고통 받을 수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요청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국익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어떻게 헤쳐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대통령이 급발진해서 이스라엘과 싸운다? 저는 이건 그냥 실수로 한 거라면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무너진 거고 만약 그런 반미, 반이스라엘 정서를 어떻게 의도적으로든 자극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내외에 있는 극단적인 강성 세력을 오히려 자극하고 그래서 선거에서 갈라치기해서 이익 보겠다는 생각이라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재명 대통령 최근 요즘에 쓰시는 SNS, 특히 밤에 쓰는 거 보면 그거는 옛날에 한창 경기지사, 성남지사 때 쓰셨던 막 쓰는 그 내용들이 그냥 나오거든요. 저는 누구도 이거 좀 걱정스러운 것이 크로스 체크 안 해줍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 대통령이 인용한 그 사이트는 신뢰성 없고 가짜 뉴스가 많기로 이미 정평이 난 것이고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인용한 그 내용은 맥락상 상황이 좀 달라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자극적인 걸 올리고 그게 팩트가 아닌데도 뭐 아니면 다행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제적인 신뢰를 잃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그 언행에 대해서 스크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정 안 되면 김현지 씨라도 그걸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후보를 좀 공천하는 데서 여러 가지 지금 잡음이 좀 일고 있어요. 사실 양양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의에서 뭐 기이하다, 뭐 엽기적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평하기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좀 공천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들 얼마나 한심하고 황당하게 보시겠습니까? 다시 제가 돌아오면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살고 계시는 전체 시민들 그리고 보수정당을 지지하시는 마음을 가진 시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황당하시겠어요. 대단히 잘못돼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경기도민을 생각하는 상식적인 정치인들이 그래도 많이 있다. 저희 노력하겠다. 반성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대표님, 대표님이 읽기 쉬운 마음이라 하셨는데 이제 부산을 방문하고 이러면서 부산 출마가 좀 유력한 것처럼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를 부산 출마 의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여의도 정치문법하고 좀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치는 예측 가능하고 선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선거 자체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러다가 진짜 전재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에이 우리는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 재보궐선거 자체를 안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표변을 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무슨 뭐 출마 선언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럴 단계는 아닌 거죠. 그런데 저는 큰 정치는 선명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공천이 확정된 뒤에 이제 검경이 무혐의 처분을 했잖아요. 이런 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정보를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전재수 의원이 뭐 지역에서 열심히 지역 밀착을 열심히 하셨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더 그런 면은 제가 배우려고 해요. 어떻게든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그 공감해드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까르게 받으면 정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까르게 받은 거 걸리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안 받은 거면 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십시오. 전재수 의원께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받았잖아요. 거기 1년 번호 쭉 있는데 그게 그럼 전 세계에서 갑자기 통일교로 들어오고 그게 이쪽에 전재수 씨의 최측근한테 가서 고쳐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살인사건 현장에서 전재수 씨의 지문이 나온 칼이 나온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놓고 전재수 씨는 거기 난 안 갔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공소시효가 지났다?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만 지났다 칩시다. 그런데 선거법의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도 본인은 안 받았다, 관련 없다고 했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안 받았다 말장난할 것 같으니까 그 시기에 전재수 씨하고 무관합니까? 그거 답해야 됩니다. 이거 답 안 하고 부산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거예요? 끝까지 안 할 겁니까? 그런데 이미 답한 것 같아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얘기했죠?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차저차해서 부산시장에 당선된다 한들 당선무효가 될 거예요. 부산 시민들은 과거에 오거돈 사태로 정말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것 또 한 번 재현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잠깐 뭐 김어준 방송 나와가지고 뜬금없이 뭐 제가 뭐 부산시장 나가는 거 아니라 저를 막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한동훈은 싸우기만 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까르게 받아 처먹는 부정부패와 싸웁니다. 전재수 씨는 까르게 받아 처먹는 부정부패랑 싸울 때 아닐 겁니까? 그건 그냥 안고 가는 정치를 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산특별법에 대해서 전재수 씨 막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깨갱 해버렸어요. 부산을 대표하고 부산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그건 이재명 대통령과 싸웠어야 해요. 전재수 씨가 안 싸운다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안 싸우는 겁니다. 그런 정치 부산에서 시민들이 좋아하실까요? 마지막 질문. 부산 얘기가 나와서 여쭙는데요. 지금 어제 그 서울시장 경선에도 그랬고 이제 그 당권과 비당권과 상관이 없이 일단은 국힘은 모든 지역에서 지역을 내야 된다, 후보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그 무소속으로 출마를 만약에 하시게 되는 경우에 좀 이런 공당 그 국힘 후보와의 뭐 어떤 것들 뭐 연대 혹은 독자적으로 하시는 그런 거에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저는 시민들이 결국은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당하게 제명된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거기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하나만 더 해요. 그냥 머리 안 쓸게요. 아니 정동영 대표 이제 미국 갈 계획이라고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행동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미국의 지방선거 표가 있습니까? 미국의 지방선거에 표를 찍어줄 유권자가 있습니까? 50일 남겨놓고 미국을 간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치열하게 치렀잖아요. 50일 남겨놓고 저는 하루에 한 17군데씩 다녔던 거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럼 그때 제가 갑자기 그걸 접고 미국을 4일 동안 가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그러지 않 제가 장동혁 대표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결국은 이거 선거 포기한 건가? 이런 느낌을 리더가 주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관계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마이크 저 대중극이 아니니까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